좋아요, 구독! 네, 서울경제TV 증시8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아마존 기업용 AI 챗봇 Q 공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경쟁,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마존이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 인공지능 챗봇과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를 공개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 아마존 웹 서비스는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연례 행사에서 기업 고객을 위한 AI 챗봇 Q를 선보였는데요. 아래 나와 있는 화면이 바로 그 Q 선보인 챗봇입니다. 챗봇 Q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직원들이 중요한 문서를 요약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자동으로 소스 코드를 변경해 개발자의 업무 강도도 줄일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미리 보기 버전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용료는 1인당 연간 $20부터 시작합니다. 아마존이 지원하는 AI 스타트업인 엔트로픽에서 사용될 예정이고요. 이 아마존 웹 서비스 CEO는 이 챗봇이 수백만 직장인들의 업무에서 동반자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아마존 자체 업그레이드한 AI 칩을 내놓으면서도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와 경쟁이 아닌 파트너십을 앞으로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면서 파트너 관계임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자, 어제자 우리 간밤 상대 지수,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이 PC가 예상치를 좀 부합하긴 했습니다만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나스닥이 빠지고 또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이 일어났었는데요. 다우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기술주 살펴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는 0.02% 상승하고 애플도 강보합권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2% 넘게 빠져나가면서 3% 가까이 하락 마감을 지었고요. 구글도 거의 2% 가까이 무너졌습니다. 메타 역시 1.52% 하락, 테슬라도 1% 넘게 빠졌고 또 아마존 역시 0.16% 강보합권에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된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악화됐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장 우리 증시 기술주 역시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약, 소스 코드 변경 등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칩도 공개했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 그리고 구글의 바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에 이어서 아마존도 Q를 출시함으로써 챗봇 경쟁에 합류했다라고 업계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중국과 세운 합작법인만 20개, 지분 조정된 한국 기업 부담 수천억 증가. 네,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 전구체, 양극재 등 배터리 핵심 소재를 만들기 위해 중국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세우거나 공동 투자한 프로젝트가 지금 20개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화면 살펴보시면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12월 1일 발표 예정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해외 우려 기업 세부 규정 가운데 한중 합작 법인에 대해서 중국의 지분율 조정을 강제할 경우 우리 국내 기업들이 최소 수천억 원 이상을 떠안을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 기술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회 진출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미 재무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함께 주목해 보셔야 할 관전 포인트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면 K배터리 소재 업체의 중국 합작 법인 현황입니다.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화요 코발트와 함께 배터리 재활용 합작사를 함께 설치하고 있고요. 또 야화의 경우 수산화 리튬 생산 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SK온도 마찬가지고 LG화학과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역시도 중국 기업과의 합작 법인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관계성을 넓혀 나가겠다라는 소식을 지난번까지 전해왔었는데 이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 국가별 점유율을 살펴보시면 아직까지는 중국이 조금 더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거의 60% 넘게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26%, 6%, 12%, 이 분리막은 16%로 굉장히 중국보다는 저조한 파일을 차지하고 있고요. 합작법인의 지분의 허용 범위가 중국 비중이 25%에서 50%로 하향 조정될 땐 한국이 추가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술로 우회 진출할 경우 미국 현지 공장을 세우면 중국 기술 협력 역시도 허용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곤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상황이고요. 유예 기간 여부도 있습니다. 중국 영향력이 단시간 내에 차단되기는 쉽지 않아서 이 적용을 미룰 수도 있다라는 업계의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광물 규정은 IRA처럼 배터리 부분 규정만 먼저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함께 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업계에서는 국내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의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합작 법인의 지분 허용률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번 FEOC 세부 지침에 합작 법인에 관한 중국 기업의 지분율과 함께 중국산 부품 및 광물의 허용 범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배터리 부문 및 광물 부문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중국 투자 지분이 내려갈수록 우리 기업의 추가 부담은 커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함께 지켜보셔야 할 포인트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한중 합작 법인의 중국 지분율을 낮출수록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커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그리고 LG화학,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 에코프로 등 국내 유력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중국 배터리 기업들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거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부담이 가중될수록 매출단에서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이어서 4분기 역시도 이 전망치를 좀 낮게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 역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기업 그리고 소재 기업은 아직도 탄탄하다라는 부분 역시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 부분은 지금 기사 요약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비중 25%에서 50% 하향된 한국 추가 매입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미국 현지 공장을 세우면 중국 기술 협력 허용을 허용할 것을 전망하고도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단시간에 차단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적용을 미룰 수도 있다는 점, IRA처럼 배터리 부분 협정만, 부품 규정만 먼저 발표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부분, 함께 2차 전지와 전기차 부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 역시도 하나하나 짚어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스코 친환경차 소재 풀 라인업 세계 최초로 갖춘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포스코 그룹이 국내 최초로 2차 전지 소재 핵심 원료 수산화 리튬 상업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전기 강판 공장도 증설해 경쟁력을 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으로 들어갑니다. 니켈과 리튬, 양극재, 음극재, 철강까지 친환경차의 핵심 소재를 모두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으로 도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포스코그룹은 광석 원료에서 리튬을 추출하는데 자체 기술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수산화 리튬 생산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고요. 호주로부터 원료를 확보해 한국에서 가공하는 전 생산 과정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즉 FTA 체결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도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수산화 리튬 공장 준공을 시작으로 광석 리튬 생산 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염소 리튬 공장을 준공하고 또 총 10만 톤에 이르는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2030년까지 42만 톤 이상의 리튬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연간 15만 톤 규모의 1단계 하이퍼에노 공장 준공도 앞다퉈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하이퍼에노는 고효율 무방향성 전기 강판입니다. 향후 전기차 약 500만 대에 들어가는 구동 모터 코어를 만들 수가 있고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가 있고 2차 전지 소재 풀 밸류 체인을 완성해 나갈 것을 방침으로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광석에서 리튬을 추출하고 자체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내년 전기차 100만 대분을 공급할 수가 있고요. 호주산 원료로 미국 IRA 수혜도 기대할 수가 있는 부분 역시도 함께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1단계 하이퍼에노 광양 공장도 준공 마쳤고요. 전기 강판 100만 톤 체제의 기반을 다졌다라는 부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저희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비리 의혹, 내홍까지 혼돈의 카카오 그룹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각종 사법 리스크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카카오, 예전만 하더라도 네이버냐 카카오냐 이 주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카카오가 이 허술한 내부 경영 시스템과 내홍으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라갔는데요.
자, 다음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사법 리스크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카카오. 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직접 쇄신 작업에 나섰지만 공사업체 선정 비리 의혹 등을 비롯해 조직 내 갈등 상황이 외부에 고스란히 노출됐다라는 걸 비판받고 있습니다. 내실보다는 외형 확장에 집중한 카카오식 성장 모델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고요. 카카오 노조 측은 임원의 법인카드 유용 문제 이후에 또 다른 비리 사건이 터지자마자 경영 쇄신을 요구하는 성토글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 커뮤니티에도 하루에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고요. 이 특정 부서에 골프 투어 프로 수준으로 골프를 치고 있다라는 등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비판에 오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문어발식 외형 확장에 추진해온 카카오의 허술한 경영 시스템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때 네이버와 쌍벽을 이루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평가가 무색할 정도다라는 부분인데 카카오의 주가 방향성 역시 계속해서 검토해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여름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의 방향성을 선정했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네이버 앞으로도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 내년까지도 전망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호실적을 전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카카오는 그런 방향성조차 설정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역시도 네이버 카카오 주가 희비 앞으로도 지켜보셔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데이터 센터 등 업체 선정 등의 특혜를 주는 부분에 비판을 받고 있고요. 준법위원회는 임원 골프 저격 등 갈등을 짚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건씩 선토글이 올라오고 있고 전문가는 외형 중심의 성장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부 문화 재정비 등 기회를 삼아야 할 부분이다라는 부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K신약 미국 돌풍 첫 3천억 원 제품 나온다. 네,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국산 신약들 북미 시장에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희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뇌전증 신약 세노마메이트, 미국명 엑스코플이죠. 국내 제약사가 후보 물질 발굴부터 품목 허가까지 독자적으로 진행했고 19년도 미국 FDA 최종 허가를 받은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20년부터 본격 판매가 이루어져 올해 미국 매출 3분기 누적은 1억 달러가 넘게 측정이 됐고요. 직전 분기 대비 19%,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0%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2029년까지 10억 달러, 약 1조 원 넘는 블록버스터가 되는 것이 목표다라는 부분까지도 SK바이오팜 앞으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대웅제약입니다. 2019년 FDA에서 바이오 신약으로 허가를 받은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미국명 주보, 이 현지 매출을 확대에 성공했습니다. 이 나보타 같은 경우는 해외 판매에서 미국 매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년 동기에서 매출을 48% 넘게 껑충 뛰었습니다. 글로벌 경쟁사를 제치고 가장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용 시장뿐만 아니라 치료 시장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미약품입니다.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 미국명 롤베돈. 롤베돈으로 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에서 처음 판매를 시작한 지 지난해 4분기 1,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시장에서 10%를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면 3천억 엔 규모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고스란히 매출과 실적으로 반영될 전망입니다. 셀트리온 역시 지난 10월 FDA 허가를 받은 램시마 피아주사, 진펜트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진펜트라 매출은 출시 1년 차에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 규모로 책정이 되고 있고요. 3년 차에는 1조 원에 이를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진펜트라 관련 특허가 확보된다면 2040년까지 경쟁사 없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희소식까지 전해왔습니다. 2023년에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연매출 3천억 원을 넘는 제품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미국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만큼 제약 바이오 회사들 수년 내 연매출 1조 원대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역시도 4년 새 매출 20배 넘게 뛰었고요. 3천억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의 나보타 역시도 전년 대비해서 48% 넘게 증가했고 한미약품과 셀트리온도 약진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수년 내에 매출 1조 원대에 도달할 수 있는 블록버스터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우리 SK바이오팜부터 시작한 K신약 함께 지켜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조간 브리핑을 통해서 다양한 소식을 짚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덧붙여서 수혜주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증시8과 끝까지 함께 하시죠. 좋아요, 구독!